안녕하세요. 제조합팀의 노노리입니다. 오늘 지난 몇 주간의 개발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첫 브이로그를 올린 후 전투 시스템을 설계하고 아트 방향성을 하나로 맞추는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같이 보시죠. 지난번 데브로그 에피소드 0을 팀 안에 공개되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같은 날 노션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팀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유, 작업 근황, 회의록 등을 한 공간에 의도록 하였고, 기존에 낫스로 공유하던 회의 녹화본을 유튜브로 공유하면서 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전 회의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캐릭터 컨셉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팀의 법적 구조 얘기도 처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IP 귀속 동의서, 수익 분배 기준 등 초장부터 올가매려는 것이 아닌 나중을 대비하는 준비라고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4차 개발 회의에서는 전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 질문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였습니다. 난이도는 노멀과 하드코어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노멀 난이도의 경우 제한 시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드코어의 경우 사망하는 즉시 엔딩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게임의 콘텐츠를 둘로 나누어 스토리 모드와 무한 모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스토리 모드는 등장하는 캐릭터의 컨셉과 동일한 테마의 배경에서 캐릭터의 서사에 집중하며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클리어 시 보상으로 무한 모드에서 해당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방되는 컨텐츠입니다. 무한 모드는 무한히 이어지는 지옥 속에서 전투하고 살아남을수록 포인트를 쌓아 원하는 스토리 컨텐츠를 해방시킬 수 있도록 대화를 모으고 파밍하는 도전 모드입니다. 그 외에도 경험치와 아이템 시스템을 추가하여 몬스터를 처치하면 바닥에 경험치 구슬과 랜덤 아이템을 떨어뜨리도록 했고 플레이어가 다가가 획득하도록 했습니다. 경험치는 조율이라는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흔히 사용되는 선택지 고르기 시스템을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캐릭터와 대화를 통해 고른 선택지가 능력치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이템은 캐릭터 육성 외에 전투 중 능력치가 강화되거나 전투 패턴에 변화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플레이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로비신을 2D 또는 3D로 할지 아직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건 2D 로비인데 그럴 경우 로비에 다양한 컨텐츠를 등록할 수 없는 것과 우리 게임의 강점인 캐릭터 디자인을 감상하고 즐길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 현재 고민입니다. 7차 정기회의는 원화의 날이었습니다. 초기에 4개의 캐릭터의 시안을 요청했고 준비되지 않은 한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의 디테일을 보강할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캐릭터 A는 주인공 캐릭터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므로 세계관을 설명할 가장 중요한 캐릭터임을 공유했고 캐릭터 B는 왜소한 체격이지만 한 부족의 수정어로서 책임과 위험 있는 캐릭터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릭터 D는 할로윈에 내려온 천사 컨셉으로 사랑스러운 외모와 성격이지만 그 이면에 내재된 어두운 면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컨셉 시안 결정 후 캐릭터의 여러 베리에이션 버전을 비교하며 어느 디자인이 우리 게임과 잘 어울리는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위치를 세부적으로 조정하기도 했고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의상 디자인을 적용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임의 특성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카메라 구조이기 때문에 머리 위, 등, 정면 등 캐릭터성을 강조할 포인트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정 관련 내용도 다뤘습니다. 원화의 작업 일정이 다른 파트의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언제까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서로 자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아트 방향성 회의는 예정에 없던 회의였으나 아트 파트의 주도에 모여 진행하게 된 회의입니다. 핵심 주제는 우리 게임이 어떤 비주얼로 보이는가입니다. 드디어 내가 아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게임에 애정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긴 회의 끝에 2개의 게임이 레퍼런스로 나왔습니다. 캐릭터 모델링과 배경 오브젝트의 밀도는 스노우 브레이크를 첨가하고 쉐이더 렌더링 방식은 락다운 프로토콜을 통과하여 음영 대비를 낮추고 외곽선을 최소화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이 비어 보이면 캐릭터성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인디게임이라는 현실적 한계 안에 캐릭터의 혼을 불태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릴툰과 같은 상용 쉐이더를 활용하면 지금 팀이 가진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는 모델 파트의 확답도 받았습니다. 작업 공수를 줄이면서 원하는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팀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회의부터 캐릭터 컨셉과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 D의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게임 화면에서 어디를 강조할지 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캐릭터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깊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해맑지만 안에 어두운 면이 숨어있는 설정, 플레이어가 게임 내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할 때 그 반전이 드러나는 구조를 구상했습니다. 캐릭터 B의 경우 소아는 인간이었으나 이날 펄이 종족으로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간 상태에서 능력을 사용할수록 동물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캐릭터, 그 모습을 자신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점이 이 캐릭터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인간폼과 펄이폼 두 가지를 오가는 전투 사이클이 이 캐릭터만의 플레이적 특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팀원들도 그 가능성에 흥미로워했습니다. 이날 스토리 모드와 무한 모드 중 메인은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결론은 스토리 모드가 메인, 캐릭터성과 서사를 중시하는 서브컬처 유저를 타겟으로 캐릭터 디자인에 긴 시간을 쏟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정리되었습니다. 3D 모델러와 원화가가 같은 기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베이스 바디 비율과 얼굴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눈 위치, 구상의 비율, 체형 실루엣까지 각 캐릭터마다 나이와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 전투 스타일도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 외 이전 회의에서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캐릭터 A와 C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을 나누고 디자인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5차 개발 회의는 모곡 개발을 종료하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는 회의였습니다. 모곡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말들로 점철된 기획안을 실제 구동되는 게임으로 보여주기 위해 AI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기능 구현 속도는 매우 빨랐으나 스크립트를 확인해보니 여러 문제들이 방치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코드의 가독성 문제부터 특정 객체가 슈퍼 객체가 되어 게임 내 시스템을 총괄하고 쓰지 않은 파라미터와 메서드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토타입 진행 전 코드 리팩터링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코드가 바뀌어도 기존 기능이 똑같이 돌아가야 한다입니다. 추가로 아키텍처의 새 축도 확정했습니다. 이벤트 포스로 객체 간 종속성을 끊고 어셈블리 디피니션으로 모드를 격리하고 어드레서블로 에셋을 수소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가 핵심입니다. 또한 함께 협업 중인 프로그래머분과 공통된 장면 규칙과 협업 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공유하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회의 말미에는 빌드 결과물을 이노 툴을 활용하여 설치 마법사로 압축하고 배포하는 실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팀원들에게 빌드를 공유하기가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8차 정기회의는 디자인 점검의 자리였습니다. 첫 안건은 베이스 바디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신체 비율을 최소, 소, 중, 대로 나누어 각 체형을 모델링한 작업물이 공유되었고 팀원들이 비율과 실루엣을 하나씩 집어가며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인체 비율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꽤 오랜 시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소 캐릭터의 펄이 방향성도 이날 주된 핵심 주제였습니다. 파츠별, 귀가 자라고 꼬리가 자라는 등 모듈식 변신은 폐기하고 인간폼과 펄이폼 두 개를 따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펄이가 되었을 때 비주얼 레퍼런스는 벨레스 존재료의 자오를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화의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캐릭터 D의 얼굴 3연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 단순한 포니테일에서 조금 변형을 주기로 했고 날개를 머리에 달아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애정을 갖기 시작하면서 작업의 열기가 올라온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라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작업을 팀원들과 함께하기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약하고 서툴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분명 우리가 그리는 멋진 게임이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국내외 게임 공모전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저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만큼 다시 일어나는 법을 잘 알기에 다음 발걸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